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면 납세 의무자 나오죠. 취득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그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예요. 사실상 취득자니까 등기 없이도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이전 안 받았어도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그라미 2번, 3번에 관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서 나오면 자, 자세한 얘기들이 좀 들어있어야지 요게 좀 이해가 좀 쉽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만 보세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인 각자예요. 그래서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있으면 그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각자가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서 각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인 각자. 근데 공동 거기 또 그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 물건 이렇게 돼 있죠. 그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또 뭐라고 쓰냐면 공동 상속의 경우, 공동 상속 받았을 때는 집 한 채 남겨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갑을병 3명의 상속인들이 집 한 채를 상속받았을 때 그 집 한 채, A라는 집 한 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을병 3명의 공동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취득세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가 어떤 거냐는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배우시면 되고, 그냥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이 이제 차차 우리가 배울 거예요. 특히 이제 7번, 8번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얘기고 25회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2014년 개정세법인데 2014년 개정세법이고 2014년 25회 시험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기본서가 나와서 좀 깊은 얘기들이 나오면 좀 설명이 돼 있으면 그럴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요 얘기들은 이제 민법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갖고 그랬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취득세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나중에 거기 상속인 각자가 이제 그렇게 납세 의무자가 되고, 자,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해서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요 정도만 보시고 가면 돼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취득자가 아니라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자다. 요 정도만.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이요.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공부가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취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공부할 때 이거예요. 이 세목은 어떤 성격의 세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세금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지 과세 대상, 또 이 세금은 누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지 납세 의무자, 또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자, 그 다음에 어디다가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되는지 납세 절차, 또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은 과세되지 않느냐, 비과세,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느냐. 자, 요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다 취득세 대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떤 것이 대상이고 아닌지,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다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볼게요.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줄 알았더니, 자, 보니까 자,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또 준부동산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량이요, 그 다음에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자,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목이 뭐냐, 이런 건 민법에서 나중에 배워요. 임목법에 의한 임목, 수목의 집단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야. 또 권리 중에서는 광업권과 어업권도, 무치재산권 중에서는 광업권이나 어업권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또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4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네 가지였었는데 5가지로 이제 늘었네. 2014년도부터.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미니멈 회원권, 그 다음에 또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렇게 해서 이런 회원권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나는 그냥 부동산 살 때만 취득세 부과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나중에는 스토리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 중에서는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2014년에 요트 회원권이 취득세 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자, 취득세는 말 그대로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도대체 취득이 뭐냐 이걸 알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취득의 개념과 유형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쫙 지우고 취득세에서 취득이 뭐냐 이걸 좀 소개를 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취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쭉 드려볼게요.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요.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상 소유권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설명을 드리면요. 취득세는 한마디로 다시 뭐라고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기 등록과 무관하다는 얘기지. 실질과 원칙상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자,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 자,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아까 했잖아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기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면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는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요. X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려요. 등기가 됐다 그러면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이행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또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요 내용을 23회 시험 때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지문에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등기,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예요. 자, 이 내용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23회 시험 때는. 취득세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예요. 예? 자,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X죠, 이거? 왜냐면 보세요. 취득세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자,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바꿨어요. 틀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형식적인 취득은 자,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은 반드시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취득이 아닌데요. 이게 어떤 건지는 교재 안 나와 있죠. 일단 여기를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자,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가 있어요. 예, 위탁자가 있고.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그 다음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수탁자. 자, 그랬을 때 신탁하게 되면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해요. 근데 대내적으로는 둘 사이에서는 여전히 누구 거예요, 이거는?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 뿐이에요.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따라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서
형적인 취득이기 때문에 자,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전했지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도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대외적으로 소유권 갖다가 그냥 온 거예요. 자, 그런 거지. 형적으로 소유권만 온 거지. 예,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위탁자 거였어요. 실질적인 소유자 변동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위탁자의 취득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한번 보세요. 수탁자를 경질해요. 이 수탁자 을이 시원찮아 바꿔. 그래서 수탁자 경질로 인한 이 경이라는 신수탁자의 취득 있죠? 요것도 역시 취득세 취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얘도 역시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왜냐?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지. 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유권,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어쩌고 하면서 배우는데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를 배워요. 아직 이제 안 배우신 분들은 개념이 좀 없겠지만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요. 소유권 이외 권리를 자, 취득했을 때 소유권 이외 권리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자, 부동산 임차권이요. 여러분들이 장사하려고 상가를 임차해요. 상가 빌려요, 여러분들이. 상가 임차할 때 취득세 내요? 장사하려고 상가 빌릴 때 취득세 내냐고? 안 내요, 여러분들. 자, 전세권. 집 전세 얻을 때 여러분들이 취득세 안 내요. 자, 그 다음에 민법에서 이제 지상권이 뭔지 배워요. 이제, 자, 토지 지상 위에 권리, 뭐 공작물 같은 거 이제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위에 권리를 갖게 되는 건데, 어떤 지상권이나 뭐 지역권 등, 자,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들이라고 해요, 얘네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아파트 당첨,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도 취득했을 때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다음 중 취득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것들 나올 때 얘네들을 슬쩍 집어넣어요.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O, X. X입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을 슬쩍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된다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보세요, 벌써. 자,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라고 했는데, 자, 시험 지문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과세되지 않는 것들을 또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취득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 자, 우리 교재는 지금 입문서에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기본서는 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미리 취득의 유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취득세 취득 유형은요, 이렇게 나눠져요. 설명을 잘 듣습니다. 1월 달에도 또 설명하는 거니까. 취득세 취득 유형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자, 지방세법상 법에서요. 취득했다고 의제하는 의제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 여러분요. 이런 거 배워요. 추정한다 하고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이런 말들을 배워요. 자, 의지한다, 간주한다, 뭐뭐하는 것으로 본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자세한 의미는 민법에 배우시고요. 자, 어떤 간에 의제 취득 또는 간주 취득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취득용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그냥 간주해가지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사실상 취득용부터 설명드립니다. 사실상 취득용은요, 전 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그 다음에 승계 취득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민법이나 이런 데서 다 이런 말을 배워요. 여러분, 원시 취득은 전소유자 없이요. 나 이전에 소유자가 없어요. 전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원시 취득 그러면 대표적인 유형이 건축물을 신축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해요. 건물을 새로 지으면 전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나 이전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건물 신축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네요. 자, 또는 재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재축이나 신축이나 이런 자세한 건축법상의 이런 용어들은 공법에서 나중에 또 배우시기로 하고요. 어떤 간에 신축과 재축 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원시취득으로서. 또, 자, 매립간척, 바다를 메워요. 매립간척에 의해서, 바다를 매립간척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바다를 매립간척해 가지고 농지를 조성해서 취득한다거나 택지를 조성해서 취득한다거나 공장 용지를 조성해서 취득하는 거나 그럴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또 민법상 시효취득 등이 있는데 시효취득이 뭔지는 민법에서 배워야 되니까 오늘 입문 과정에서는 요까지만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건물 신축 등을 하거나 매립간척에서 토지 등을 취득했을 때 이런 원시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승계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승계취득은 승계취득에는요 대가를 지급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나눠져요. 자, 대가 없이 취득하는 무상취득의 경우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거냐면, 자, 상속, 증여 등을 통한 취득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취득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요, 그랬을 때 상속세를 내든 안 내든, 상속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자, 상속세, 증여세와는 상관없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이상 물건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있어. 자,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우리. 자, 박수 한번 쳐드리고, 힘내시라고. 자, 여러분. 힘내시고. 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그죠? 자, 졸음이 싹 달아나죠? 집중력이 또 흐트러졌던 게.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상속세, 증여세 냈는데 또 취득세도 또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냈든 증여세를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 물건에 해당한다. 그럼 뭐가 부과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안 냈어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또 상속세, 증여세를 냈어도 상관없이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무상취득의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게 아니라 과세가 됩니다. 유상취득 대표적인 예는 대가 지급하고 취득하는 건데, 유상취득은. 자, 매매 같은 게 대표적이죠. 매매는 거래 대금을 주고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취득의 대표적인 예로서 당연히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또 교환이요. 교환의 경우도 또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여러분 교환, 자, 25회 시험에서도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관련한 지문이 나왔었는데, 교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로 교환이라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뭐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어쩌고 하면서 배워요. 교환은 쉽게 얘기해서 맞바꾸는 거지 뭐. 내 부동산 주고 상대방 부동산 받잖아요. 그래서 교환은 한번 잠깐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B 토지를 갖고 있어요. 서로 교환, 동등 가치로 맞바꿔요. 그럼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합니다. 주고 상대방의 B 토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고 받은 거니까 대가를 주고 받았어요. 자, 갑은 을의 이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거죠. 자,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취득한 거죠.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이고요. 오, 알겠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뭐가 과세될 수 있다?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교환 등의 경우가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자, 원시든 승계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원칙적으로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합니다. 취득 원인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되고요. 원시 취득도 과세가 되고요. 자,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만 하면 과세가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원시 취득의 경우는 건축물 신축 등의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단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자를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조립 제작합니다. 기계 장비 회사에서 이제 조립 제작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데서, 삼성항공 같은 데서 항공기를 조립 제작합니다. 또 선박을요. 자, 대우 해양조선에서 선박을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제가 이번 이제 시험 끝나고서 효도 관광을 갔어요. 제 부모님이 그 따뜻한 남쪽 바다 뭐 어디 TV에서 보셨는지 거제도 뭐 통영 뭐 이쪽을 TV에서 한번 보시고서 그쪽을 한번 옛날에 뭐 십몇 년 전에 뭐 한류 수도를 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까마득하고 뭐 거제 통영 뭐 이쪽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이 TV 보시다 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시험 끝나고서 한번 제가 스케줄 잡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험 끝나고서 이제 저희 부모님 네 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누나들 2명이 있는데 큰 누나, 작은 누나 네 분들. 근데 누나들이 다 할머니예요. 매형도 그렇고 60대. 저희 부모님은 아주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누나들 2분 이제 네 분들. 그 다음에 저희 가족 해가지고 제가 스타렉스 빌려가지고 렌트해가지고 그냥 그 통영 거제 거기까지 제가 오로지 저 혼자만 운전해가지고 아니 스타렉스 큰 차고 또 위험하고 또 그럴까봐 다른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냥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대명 리조트 거제에 있더라고요. 그거 예약해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거제 통영 그렇게 돌고 왔어요. 여기 갔는데 동영상 수강생분 중에 보니까 그쪽에 거제 통영 이쪽에서 제 강의 듣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진작 알았으면 내가 간다고 얘기 좀 했을 건데 어떡하나 하여튼 거기 갔는데 보니까 거제도에 보면은 뭐 대우 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막 조선소들이 거기 막 다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 그죠?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엄청 뭐 큰 여객선 같은 건데 보니까 막 배 만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큰 배들. 자, 여러분 그리스 선주로부터 대우 해양조선에서 배를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자, 그럴 때 이런 거예요. 차량이나 기장비, 항공기에 또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는요, 얘네들은 원시 취득 있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현대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조립 제작했어요. 원시 취득했어요. 완성차 만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딱 부과하면 현대 자동차는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 있죠. 자, 가격에 반영시켜서 소비자들에게 팔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요. 또 가격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취득세를 근데 또 내게 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고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머리 글자를 따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차, 기, 항, 선.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됩니다. 시험에서는 뭐 한번 부동산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는 원시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O, X. X입니다. 원시 취득에 한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다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험에서 그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거 이제 이게 사실상 취득 유형인데 이런 사실상 취득 유형,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의 취득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 해가지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오늘은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배우고 오늘은 잠깐 그냥 몇 가지만 살짝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의만 알면 돼요.
토지 지목을 변경해요.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가 있을 때, 자, 그 가액 증가를 추겠다고 의지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밭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요. 밭을 갖고 있는데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요. 그럴 때 지목 변경 전에 소유자는 갑입니다. 밭이었을 때. 대지로 지목 변경했을 때 소유자 역시 갑입니다.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이 갑이 지목 변경으로 대지를 취득했을 때 원시 취득, 매립간촉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거 아니죠? 예. 이 대지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실상 취득 유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다만 근데 지목 변경 전에 밭의 가액이 1억이었는데 대지로 지목 변경됐을 때 가격이 5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에 지금 증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액에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지금 4억 원만큼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죠? 이런 때요, 이런 때. 자, 사회통념상의 사회상 취득 용어는 아니지만, 해당되지 않지만, 우뜨튼 간에 네가 지목 변경으로 네 재산이 4억 원만큼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분을, 자, 사회통념상의 사회상 취득 용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취득했다 고 의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단순히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시골에 어디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농지 지목을 변경된다거나 지목이 바뀐다거나 그럴 때는 취득세 과세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목 변경됐을 때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죠.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차량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기계장비,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해요. 여러분,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는데 종류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법령에 쫙 나와 있어요. 그 의미가. 근데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어떤 겁니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어떤 거예요? 엔진이죠. 예. 어떤 수강생분은 바퀴고 그런 수강생분이 있는데 아니, 웃을 일은 아니에요. 바퀴는 생명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엔진은 망가졌다 그러면 뭐 돈은 많이 들겠지만 자동차 엔진 망가지면 사실 버려야지 뭐. 근데 엔진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러면 목숨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 대충 덜덜덜 하면은 그냥 갓길로 세웠다가 그냥 푹 퍼져버려. 그럼 그냥 레카차 불러가지고 이렇게 폐차를 시키든 아니면 고치든 하면 되는데, 바퀴가 고속도로 달리다 잘못되면 그냥 죽음이죠,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제일 이제 생명에는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가격으로 따졌을 때 제일 중요한 부품은 어떤 거다? 엔진입니다. 자, 그럴 때,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합니다. 그럴 때, 제가 옛날에는 꼭 제 자동차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자동차의 엔진이요, 어쩌고 막 이렇게 예를 했거든요.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계속 수업 시간마다 그렇게 하다 말이 씨가 될까봐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둬. 제 얘기는 안 둬. 제 자동차는 아니에요. 제 자동차는 아니고. 하여튼 어떤 사람의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져서 엔진을 교체합니다. 그럼 엔진 교체 전에 소유자 갑이에요. 엔진 교체 후에도 소유자 갑이에요. 소유자 변동이 없죠? 엔진이 교체된 자동차를 새로 조립 제작한 것도 아니고 원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바꿔놓고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 엔진이 교체된 자동차, 자, 엔진이 교체됐을 때 종류가 변경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엔진이 교체돼서 종류가 변경됐다. 또 선박이요, 나무로 된 배였는데 FRP 선으로 배 재질을 바꿨어요. 또는 승선인원 많이 탈 수 있도록 배를 구조를 변경했다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종류 변경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몰라도 돼요. 법령에는 쫙 나와 있지만 자동차 엔진 교체 등으로 인해서 종류가 변경됐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그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뭐 한다? 의지합니다. 자, 종류 변경의 경우는 사회통념상의 사회상 취득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을
우리가 개수 등을 합니다. 증축이나 개수 등을 해요. 여러분, 개수가 어떤 건지는 공법에서 이제 배워요. 공법에서 대수원을 포함하는 요 개수의 개념, 법령의 개수가 어떤 건지 쫙 나오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개수가 어떤 건지 법령의 그 내용들이 쭉 기본서에 나와요. 자세한 거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개수의 자세한 요건을 대수원이 보고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나 나온 거지 우리 세법에서는 그런 거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하여튼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 고쳐요. 그랬을 때 얼마나 고쳐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알 필요 없고요. 시험에서도 안 중요하고요. 하여튼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했어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그 증축이나 개수를 등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뭐 한다? 의제, 간주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우는 건데 과점주주란 자가 있어요.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여러분 주식은 이건 우리 교재엔 지금 안 나와 있죠? 입문서에는 나중에 기본서에는 다 나와요. 여러분 미리 아니구나. 아까 우리가 취득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느냐를 살짝 아까 눈으로 봤어요. 자, 토지 건축물, 차량기 장비,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업권, 또 골프, 콘도, 종합시설, 승마, 요트용권 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아까 이렇게 쭉 본 곳에서 주식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어떤 법인이 소유하는 전체 그 법인 소유의 취득세상 물건 중에서 이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을 취득했다고 의제해요.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60%를 취득했다 그러면 그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을 중에서 전체 중에서 60%만큼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에서 취득세가 돼요. 과점주주가 과점주주가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가지고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과점주란 자는 이 법인의 전체 주식 총수 중에서 100분의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얘기합니다.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몇 프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예요. 딱 50%는 과점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자세히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가면서 자세히 배우고 우리가 기본서 기초 이론까지는 요까지만 배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들어가면 의미를 설명드리고 또 그 다음에 심화 이론 들어가면 더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취득령,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의제 취득,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지고 사실상 취득령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취득령으로 나눠진다. 그렇지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하는데 다만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사실상 취득의 경우는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에서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토지 지목 변경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고 뭐 한다? 의제한다. 자, 등등의 경우가 있다더라.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취득의 개념. 자,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자,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엄격한 실질주의 그랬는데 자,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얘기. 자, 밑줄 쫙이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취득이라는 것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 이거.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자,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땡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각각 취득한 것을 보고 과세한다. 자, 그 다음에 취득의 제한. 차량, 기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자, 승계 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밑줄이요.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밑줄이요, 여러분. 자, 설명드렸죠?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면 차기항선 그거 원시 취득에 과세하더라, 승계 취득에 과세하더라. 이게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물론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뭐 먹은 거 없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만약에 생산했을 때
원시 만들었을 때 거기다 대고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 전가시키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과세 등의 문제와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기항선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요. 의제 취득, 간주 취득. 자, 사회통념상에 여기 말이 좀 생략돼가지고 난데없이 간주 취득이란 말이 나오는데 원래는 이런 거예요. 이런 사실상 취득령, 원시, 승계, 유상무상의 취득 유형이 있는데 이 사실상 취득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간주 취득의 경우 동그라미 1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이 증가했을 때 그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지한다는 거, 본다는 거,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박 차량 개장 및 종류 변경으로 자, 사실상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역시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뭐한다? 의제,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교재는 간주 취득 두 가지만 나와 있지만 나중에 이제 더 추가해서 이런 것들 의제 취득의 경우들이 자, 이런 것들도 더 배우게 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비과세가 나와 있는데요. 비과세가 뭔지 자, 요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기초 이론을 이제 기본 용어 설명을 1월 달까지만 하고 1, 2월까지만 하고 이제 3, 4월 달부터는 용어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4월 달에 3월 달에 오신 분들은 꼭 또 막 저한테 비과세가 뭐예요? 감면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수강생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이제 제가 설명을 참 드리긴 드리는데 이제 늦게 오면 이제 그 늦게 공부를 시작하면 항상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자, 여기 봅니다.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과세가 뭐고 감면이 뭔지요. 비과세가 뭐고 감면이 뭔지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용어 설명을 드리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이거는 뭐 안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물론 아니면 뭐 적어 놓으시던가. 그런데 시험에서 뭐 비과세 의미를 물어보거나 감면의 의미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보세요. 자,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안일비자예요. 안일비자.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는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요, 얘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도 하지 않고 아예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비과세는. 자, 그래서 이 비과세는요,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비과세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에 규정이 돼 있다? 그럼 아예 그냥 비과세 규정으로 규정이 돼 있으면 아예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면은 여기 보세요.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건데, 감면은 일단 세금 계산을 해요, 얘는. 세금 계산을 했다가요.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을 해놓지만, 뭐, 100% 감면, 자, 100% 감경, 자, 그러면 100% 깎아주거나, 아니면 50% 감경, 그러면 50% 깎아주거나, 이렇게, 자, 뭐 50%든 100%든 감면을 해주는데, 자, 나중에 그 감면 사유를 위배하면 세금을 또 추징해요, 이거는. 자, 일단 세금 계산을 하고 감면은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을 달았는데 그 감면 조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또 추징하기도 하고요. 또 얘는 감면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는 비과세가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중요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감면은 우리 시험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대개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막 감면 규정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면 규정들은 되게 실무에서 필요한 거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또 국세에서는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양도세 무슨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를 몇 프로 깎아준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자, 이래서 들어보셨잖아요, 실생활에서 양도세 감면주택 뭐 이런 거, 취득세 감면주택 뭐 플랜카드 같은 거 붙은 적 있죠? 그런 거.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국세는 또 감면 규정이 쫙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면 규정은 뭐 시험에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근데 실무에서는 감면 규정을 많이 알고 있으면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면 규정은 그때그때 이제 법령을 찾아보거나 잘 모를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시군구 구청의 세무과에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물어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감면 규정은
자, 요거는 반드시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깎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비과세는 비과세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령 규정되어 있으면 과세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과세와 감면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비과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과세만 잘 아시면 되는데, 자,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 되느냐. 자, 더 기본소가 나오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오늘 몇 가지 살짝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느냐. 자, 보시면 먼저 고기 한번 드시고요. 비과세. 자, 보기 전에 그래서 어깨 한번 이렇게 또 좀 돌려보세요. 뒤로도 좀 돌리고. 자, 박수 한번 받으시더니 눈이 초롱초롱해지셨어. 좋습니다. 지금 내가 박수를 아까 좀 전에 또 한번 쳐드릴까 하다가 마른 사람도 있으신데, 옆에 동료 얼굴 좀 한번 둘이는 누가 오빠예요? 누가 아니면 누나예요? 서로 그냥 떠넘기는구만. 하여튼, 내가 보니까, 하여튼, 옆에 박수 받을 뻔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과세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느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로 안에 다른 법률에서 국가 등으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법인인데 법령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로 의제받는 그런 법인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 법인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가나 지자체여야지 국가나 지자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하고, 하여튼 국가, 지자체 조합.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용어 설명드리면, 만약에 서울특별시하고요, 경기도하고 공통의 어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요. 그래서 어떤 공통의 사무를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합쳐진 거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그냥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앞으로도 또 나오는데 국가, 지자체 조합 또 나와요, 계속. 그러면 항상 지자체 조합은 그냥 지자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국가나 자체가 뭘 사는데, 뭘 취득하는데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당연히 국가 등이 취득할 땐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외국 정부 취득은 또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안 적어도 돼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과세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가가지고 대사관 부지로 쓰려고 토지를 취득해,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그런데 그 우리나라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취득세를 부과해? 그러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와서 뭘 취득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국가 간에는 당연히 상호주의가 적용돼야지, 여러분. 일본 애들이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는 대마도는 우리 땅,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돼. 그죠? 그런데 왜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도 대마도는 우리 땅 이렇게 나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웃나라에서 포탄을 한 발을 쏴? 우리는 10발, 20발 쏘고, 이래야지, 국가 간에는. 개인 간에야 우리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왼쪽 뺨도 이런 거지.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이런 거지. 국가 간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맞아 죽고 없죠? 우리 민족의 국가. 그러니까 국가 간에는 철저히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를 하면 그 외국 정부 취득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근데 시험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비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아셨죠?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또 나와요.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또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느냐. 국가,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으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은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기부 찬합하려고 그래요. 자, 노숙자를 위한 쉼터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부동산 사서 서울특별시 기부 찬합하려고 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좋은 일 하시는데요, 그런데 취득세는 좀 내시고요, 세금은 좀 내세요. 그럼 되겠어요? 어차피 서울특별시 그것이 될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제가 도로를 건설해서 국가에 기부 찬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국가가 좋은 일이긴 한데 그래도 세금은 좀 내야죠, 이러면 되겠어요? 당연히 비과세. 그래서 자,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 위반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뭐 한다? 비과세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본소라면 1번은 모든 취득세 상물건 취득, 국가 등이 취득할 때 국가 등은 모든 취득세 상물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기장비 등등 모든 취득세 상물건 취득에 비과세하지만 2번은 차량이나 기장비 같은 건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산업활동권 취득하는 뭐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 취득을 비과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실래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 재산의 취득은 뭐 한다고요? 비과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뭘 들어서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신탁계획 종료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 등등. 자, 그래서 결론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은 형식적 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이런 것들은 취득세가 과세되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또 예외도 이제 더 있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동그라미 4번은 뭐 그냥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하는데 환매권이 뭔지는 나중에 민법과 공시법에서 자세히 배우고 와야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 거예요. 환매 다시 되사가라고 이제 되사갈 수 있는 권리인데요.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해서 이런 거는 어차피 환매권 같은 거 다 민법에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요.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그냥 필요할 때는 내 토지를 필요할 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가요.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종료하면 국가에서 자, 환매권 행사라고 연락이 와요. 다시 되사가라고.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근데 이 거래 자체가 내 의지로 거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냥 국가에서 가져갔다가 그냥 다시 되사가라고 해서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세금을 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 뭐 한다?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임시흥행장. 동춘 서커스단이 가설무대 세우고서 몇 개월 공연하다 철거하고 가죠.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자 임시 건축물의 취득은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얘도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계속 강조드릴 건데 자 이제 자세하게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해요. 자 그래서 임시 건축물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건축물 취득을 비과세합니다. 근데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세율이 적용되고 막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계속 비교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자 공사현장 사무소 같은 임시 건축물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건축물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의 시기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건 어떤 건지 취지만 살짝 한번 잠깐 말씀드릴까요?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게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에요. 자,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60일 딱 지났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하루만 딱 지나도 취득한 날부터 60일 딱 지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어떤 제재를 받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적용받지 않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어느 때부터 60일이냐는 얘기지.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지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잔금 지급일도 계약서상으로 기재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계약서상 잔금 지급한 날 이전에 실제 잔금이 치러졌다 또는 후에 잔금을 치렀다 그랬을 때 실제 잔금이 치렀을 때로부터 60일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지 등기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 60일에 신고 납부하는데 어느 때를 그래서 취득일로 하느냐 이 판정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취득 시기에 관한 거 자 그래서 어느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 취득일 판정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에 관한 거 원칙적인 것들을 잠깐 살짝 이제 또 이것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